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에 나오는 선비사자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골문은 무슨 모양인지가 알기가 어려운데 근문에 보면 도끼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소전 모양을 보고 열십자와 한일자가 만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선비사자는 사람자를 더해서 사람이 선비가 되어서 임금을 섬긴다. 섬길사, 벼슬사라고 하고, 모일사, 토지신사는 사 발음 때문에 옆이 선비사로 알기 쉬운데 본래는 재단 옆에 흑토입니다. 어떤 땅에 있는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지신사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 회사에서 사를 쓰는데 각 곳에 있는 그 땅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비사자와 흑토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분명하게 우아래 길이를 조정하여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글자와 만날 때는 우아래 획을 길거나 짧은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춘대길 때 보면 입춘대길에서 서예로 쓸 때 보면 이와 같이 중간을 길게 밑에 획을 길게 써서 길할 길자를 쓰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흑토자와 선비사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는 흑토자나 선비사자를 꼭 구분을 하지 않고 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글자 위에 선비사자나 흑토자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선비사자나 흑토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은 둘 다 선비사자나 흑토자와는 관계가 없는 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에 어떤 글자 위에 선비사자가 들어가서 도끼 모양인 선비사자가 들어가서 선비를 뜻하는 글자는 단 한 글자가 있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길할 길자가 그렇습니다. 길할 길자는 선비사자 밑에 이구자가 있어서 대부분 학자들은 선비가 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이 길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잘 보면 도끼 모양이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일부 학자는 도끼를 받침대에 받쳐두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할 길자는 이와 같이 길 발음을 많이 해서 어떤 지명 이름이나 식물 이름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길자가 1800자 안에 있는 글자는 맺을 결자 하나가 있습니다. 실로 좋은 것을 묶는다, 맺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성관자에 보면 이와 같이 위에가 선비사자가 있고 밑에가 귀신시자, 재단시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원래 이와 같이 빌미숫자의 변형입니다. 날출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복잡하면 전부 다 선비사자 형태로 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비사자나 흑토자는 어떤 글자 위에 올라가면 길할 길자를 제외하면 거의 선비사자나 흑토자와는 관계가 없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선비사자가 위에 있는데 선비사자와 관계가 없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뜻지자는 지금 모양을 보면 선비사자 밑에 마음심, 선비의 마음, 선비의 뜻이라고들 설명을 하고 있겠지만 근문 모양을 보면 위에가 분명히 이와 같이 발 모양입니다. 발 모양은 후대에 이렇게 변화가기도 하는데 이 모양이 이와 같이 선비사자 모양으로 같습니다. 뜻지자는 발과 마음자를 합해서 발이 들어가서 그칠 지자가 되거나 발 모양이 들어가면 지라고 발음을 할 때는 그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지라고 발음을 하지 않으면 이 모양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다. 발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합해서 보면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가는 것이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지자는 마음이 향하는 곳, 꼭 선비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각자 다시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이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원자 뜻자 말의 뜻을 기록하는 거고 수에다가 어떤 뜻을 새겨놓은 명이 새길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비사자를 보면서 오늘은 그 다른 한자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한자와 파자 한자식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속성 한자는 글자를 빨리 외우기 위해서 각 글자의 모양들을 하나씩 조각 내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을 쪼을 탁자 탁을 할퀴다, 아니면 뭐 파임을 다스리다, 두이자는 모으다, 뭐 한일자도 모으다, 이렇게 뚫을 꼰자는 이르다, 뚫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부호를 유혹이 한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글자를 설명하는 방법을 속성한자라고 합니다. 파자는 말 그대로 쪼갤 파자, 깨트릴 파자, 지금 보이는 해서 모양을 그대로 쪼개서 깨트려서 맞추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글자의 자원, 본래 갑골문 금문 소전의 자원과는 관계가 없어서 설명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속성한자를 보면 열십자를 많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모아서 가르치는 선비, 이렇게 한일자를 모으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랄길자는 이쿠자는 사람이니까 사람인 선비를 따라야 길하고 좋은 일을 배운다, 이렇게 가르치고, 뜻지자는 선비란 마음의 뜻을 닦아야 된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사를 쏟자, 변옹사만 세모 사사로울 사자를 크다라고 유혹해서 변옹사만 크게 알면 사사로움에 치우친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방법이 속성한자고, 파자는 보이는 지금 해서 모양 보이는 그대로를 쪼개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비사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 선비라고 하고, 계랄길자는 선비가 입으로 하는 말은 기란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뜻지자는 선비의 마음에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한자나 파자한자는 교육 방법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너무 어렵거나 글자 자원이 너무 많이 변해서 글자 모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울 때는 가끔 파자 한자를 들어서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때도 한자 자원과 동떨어지지 않게 가르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비사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십자가 있고 한일자가 있으니까 힘센 무사가 10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여서 뭐 선비가 된다, 아니면 10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지혜로운 선비, 이와 같이 글자 쓰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도 다 마찬가지로 선비 마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가르치면 도움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선비사자를 이와 같이 많은 지혜를 모아서 가르치는 선비,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 선비만 선비라고 가르칠 경우에 이 사자가 무사, 군사 등과 같이 싸우는 군사와 관계된다라는 걸 알기 어려우면 나중에 사의 용례에서 사를 직접 우리가 단어에서 쓸 때 스승사자일지 선비사자일지 생각사자일지 다른 사자와 혼돈하게 됩니다. 주의하여서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